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 맛집 김기현TV의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그러니까 10월 3일이죠. 10월 3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문재인 하야 조국 구속 촉구 국민 대집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는 그 현장에 일찍부터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피부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 절절한 요구가 매우 강력하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한계치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했고 연령을 초월했고 직업도 불문하고 좌파 우파와 같은 그런 사상적 이념적 그런 차이도 다 불문하여 모였던 그런 집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한국당이 주최해서 한 집회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당은 그 전체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했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당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분노를 가지고서 이 정권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였던 국민들이셨습니다. 그 내용은 위선과 불공정, 불의, 그리고 비도덕이죠. 비도덕, 오만, 독선 이런 것들을 조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있었던 이 광화문 집회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최후의 경고다. 더 이상 오만과 독선을 반복한다면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최후의 경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의 의미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통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마치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국민을 개, 돼지로 하느냐 이런 표현까지 할 만큼 매우 흥분해 계신데 이런 국민들이 부당한 처우를 이 정권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하는 엄중한 통첩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어저께 집회 이후 오늘부터 계속되고 있는 청와대 혹은 또 여권 이런 쪽의 반응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정권에 몸담아 있는 권력자들은 화성에서 온 사람들인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화성에서 온 사람들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못된 속임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를 보면요. 지난번에 그 서초동에서 있었던 자신들의 여당 측의 집회가 있었죠. 그 집회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다.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명확하게 의미를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서초동 집회 며칠 후에 법무장관에 대한 그 업무 보고를 갑자기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해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된다. 아마 그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 200만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그 많은 숫자가 모여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초동 집회를 인용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있었던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보다 훨씬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와 계산해 본 바에 하면 적어도 3배, 4배 이상의 숫자들이 모였습니다. 그에 모였던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을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도리어 되치기를 해서 속임수로 또다시 국민들의 의사를 속이려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의 반응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보면 더 기가 찹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박광원 최고위원이요. 최고위원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는 깨어있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다. 깨어있는 국민들만 서초동에 갔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저께 있었던 광화문 집회는 폭력 집회였고 이질적 집단이 함께 만든 군중동원 집회였다고 합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는 국민들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초동 집회는 국민들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고요. 어저께 있었던 광화문 집회는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집회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당의 최고위원이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현장에 직접 제가 느꼈던 그 민심을 정말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절절합니다. 거기다 심지어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은요, 어저께 있었던 그 집회와 관련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대통령이 잘못했다, 즉각 고쳐야 된다, 심지어 하야하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그 국민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참 가관입니다. 누가 주권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주권자인지 국민이 주권자인지 이 사람들은 헷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공식 대변인 이해식 대변인의 한 브리핑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요, 어저께 있었던 광화문 집회가 온갖 가짜뉴스와 공허한 정치 선동만이 난무했다. 거기 무슨 가짜뉴스가 있을까? 공허한 정치 선동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란 선동에 가깝다. 정체성과 주의 주장에 혼돈만이 가득했다. 하나도 혼동이 없었습니다.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면 하야하라 라고 하는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거기에 무슨 혼돈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군중의 많고 적음은 본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참 웃기죠. 지난번에 촛불 집회에 모였을 때는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고, 뭐 많아도 10만, 20만 되지도 않을 숫자를 가지고 200만이 모였다고, 뭐 아예 여당의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200만이 모였다. 심지어 심리적 참여자까지 합치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2천만이 된다. 이런 말까지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니 근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군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그냥 공식 대변인 논평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깔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죠. 또 조국 뭐 장관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장관이라고 치고요. 조국 장관이 한 표현도 참 웃깁니다. 지난번 서초동 집회 이후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때 그걸 보고서 어떠냐고 의견을 물었더니 조국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랐다. 아마 좀 숫자를 많이 동원했으니까 그걸 최대한 부풀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자기가 검찰 개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워낙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가 깜짝 놀랐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읽혀집니다만은 그것도 정말 웃기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깜짝 놀라야 될 것 아닙니까? 깜짝 놀라는 게 아니죠. 완전히 까무러쳐야 되죠. 최소한 3배, 4배, 한번 다, 그점 이상은 될 것 같아 보였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요. 완전 까무러쳐야 되는데, 까무러치지 않고 도로 아주 그 법무부로 딱 출근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할 일을 다 하도록 하겠다. 장관으로서 무슨 검찰 개혁, 자기가 무슨 개혁을, 자기부터 개혁을 해야 되고, 자기 집안부터 개혁해야 되고, 자기가 구속되는 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첫 시발점인데, 자기가 나서서 개혁한다는 것도 우습습니다만은 여전히 장관으로서 할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참 웃긴다. 이게 그러니까 조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조국스럽습니다. 거기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또 거들어 나왔습니다. 이분은 왜 거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뭐 민노총의 각종 폭력 집회들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를 막 담장을 무너뜨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경찰에 대해서 조롱하고 경찰 위에 군림하면서 도리어 큰 소리 치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때는 저리 나서지 않더니 이번에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다음날 지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지시했냐면 폭력을 휘두르고 성추행을 하고 문화재를 훼손했으니까 엄정 조사해서 법에 따라 처리하라 지시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극소수 일부적인 폭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폭력이라는 것도 청와대에 진입을 해서 뜻을 전하고 싶었던 그 일부 국민들이 거기에서 막히니까 그 과정에서 경찰하고 아마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외에 아무런 폭력도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비폭력이었고요. 마치고 나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도 그를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보고 나왔습니다. 무슨 뭐 폭력이 뭐 어땠다고요? 아주 전체 100이라 그러면 100 중에 하나가 있을 동 말 동안 하나가 될 동 말 동안 그런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그걸 가지고서 침소봉대해 가지고 이것을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나서서 국민의 그 엄중한 뜻을 잘 받아들여서 행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커녕 도리어 엄정조사해서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무총리 맞습니까? 정말 아마 다음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대통령 되고 싶어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 그러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정말 지탄받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신 차리시고 국무총리라도 좀 제대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박원순 시장 이분 참 가관입니다. 자기도 아마 여기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여기에서 뭔가 주류 편에 들어서 뭐 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조국이 편들고 막 그렇게 얼토당토는 말하더니 이번에도 또 편듭니다. 광화문 집회 거기 사실 화장실이 매우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집회에 참석할 때 미리 물 마시지 말고 가자. 화장실이 없으니까 몇 시간 동안 이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물을 마시지 말고 가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아주 땀이 막 나는 그런 상황에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버텨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별도로 설치된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제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할 법도 하잖아요. 100만 집회가 한다고 벌써부터 신문에도 광고하고 많은 언론을 통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장을 관장하는 서울시장으로서는 100만이 모인다고 하고 심지어 더 이상 모인다고 하니 이동식 화장실 정도는 설치해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서초동에 10월 5일인가 또 뭐 집회를 한답니다. 거기는 화장실 20개를 설치하라고 했답니다. 이동식 화장실 별도로 20개를 설치하라고 했다고 해요. 이분도 좀 웃깁니다. 좀 한다면 같이 하든지 안 하면 같이 안 하든지 뭔가 하여간 거들어야 되겠다. 대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시장입니다. 행정 담당자입니다. 정치인 아닙니다. 먼저 행정가로서의 그 입장이 1번입니다. 형평과 균형성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저께 광화문 집회에 대한 여당 측의 여러 가지 평가나 행동을 보면 참 이래 가지고서는 정말 갈 길이 빤히 보인다. 그 갈 길이 뭐냐? 이렇게 딱 요약하고 싶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 정권은 분노로 집권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집어내고 심지어 허위 사실까지 막 부추겨 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다음에 잘못된 허위 정보에 의한 분노를 이용해서 정권을 집권한 사람들입니다. 빼앗아간 거죠. 강도질해 간 겁니다. 국민들 속에서요. 이 강도질해 가서 그렇게 칼로 흥한 정권, 이제 국민의 분노의 칼에 의해서 망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즉각 파면하고 구속 수사를 받도록 검찰에게 재량권을 줘야 하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들에게 오만하고 독선에 가득 찬 지금까지의 모습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정책의 대전환을 하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